지금은 주식에 투자하지 않는 게 더 위험한 거예요. 주식은 도박이라는 게 아니고 카드빚이 늘어나고 사교육비가 늘어난다는 얘기는 네. 부자가 되는 길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엉뚱한 데 돈을 쓰고 있는 거예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존니가 알려주는 부자 엄마 되는 법의 저자시자 존니의 부자학교 존니 대표님 오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일단은 이번 책에서 가장 특징적인 게 아이에게 주식을 사주기 전에 먼저 부모의 생각부터 바꾸세요. 이렇게 좀 가장 대표적으로 어떤 문구를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부자 엄마의 첫 번째 생각 전환의 조건 뭐가 있을까요? 제가 이제 책을 많이 썼는데요. 네. 근데 이제 그 사람들은 잘 바뀌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돈을 어떻게 벌고 어떻게 쓰고 돈을 어떻게 다스리고 투자하는데 강연도 많이 하고 했는데 진짜로 변해야 될 거는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아이들을 부자로 만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엄마가 먼저 부자가 되는 거를 알아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어머니들 대상으로 쓴 책입니다. 근데 진짜 저도 사실 뭐 주식 관련해서 재테크 관련해서 일을 하고 있지만 하루라도 더 빨리 알았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항상 하긴 하거든요. 맞아요. 네, 그래서 이게 어쨌든 존니 대표님의 철학이 부모님의 교육에서부터 시작된다라는 그렇죠. 예. 좀 의미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부모가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은 아이의 경제 교육에 어떤 한계가 좀 생길까요? 아이도 엄마가 부자 되는 걸 모르면 그 아이한테도 잘못된 메시지가 되게 되고요. 네. 아이들도 경제 독립하는 데 길하고 점점 멀어지게 돼 있죠. 음, 그러니까 아이들하고 엄마하고 같이 그 돈에 대한 인식을 같이 하는 순간 훨씬 더 그 아이의 미래는 밝아지거든요. 네. 근데 그런 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우리는 아이들하고 돈에 대한 얘기 하지도 않고 아이는 돈에 대해서 한 번도 교육받지 못한 상태에서 사회생활을 하다 보니까 지금 그거를 이제 보통 금융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나중에 후회하게 되죠. 그 우리나라가 지금 그 대가를 치르고 있죠. 네. 그러니까 보통 금융 문맹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막상 은퇴하고 나서 그때 돈이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불행한 결과가 났잖아요. 그래서 일찍부터 해야 된다. 특히 요새 안타까운 거는 4살부터 뭐 의대 가라고 그래갖고 네. 사교육 쓰고 그러는데 그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 돈을 가지고 아이한테 투자를 하게 되면 근데 계산을 해보니까요. 4살에 시작하는 한 달에 100만 원 정도 쓰는 그런 부모가 많다 그러더라고요. 그거를 주식에 투자했을 때 한 달에 100만 원씩 투자했을 때 그 아이의 재산이 30년 후에는 34살에 얼마 정도 될까? 적어도 한 60억, 70억이 돼요. 그러면 전혀 문제가 안 되는데 그거를 아무런 계약도 없이 그냥 아이가 의사가 되면 의사가 될 확률이 얼마가 될지도 모르겠는데 거기에 돈을 다 써버리는 게 그 엄마가 돈에 대한 생각을 잘못하고 있다는 거를 알려주고 싶은 거죠. 그러면은 부자 엄마가 가장 먼저 바꿔야 되는 첫 번째 생각은 뭘까요? 그러니까 좀 오픈마인드 돼야 돼요. 네.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 아이가 정말로 그 행복하고 선한 부자가 되게 해야 되겠다. 그러면 그게 어떤 계획이 필요할까? 진지하게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생각을 바꿔야 되고 라이프 스타일을 바꿔야 돼요. 그러니까 가장 문제가 우리 아이가 어렸을 때부터 공부를 잘하면 부자가 되겠지. 그래서 사교육하고 그냥 애를 갖다가 뭐 괴롭히고 하면은 잘 되겠지 하는데 그게 네. 가장 잘못된 방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생각을 바꿔야 되는 게 너무 중요한데 조금씩 바뀌게 있는 건 맞는데요. 너무 안타까워요. 그 아이를 진짜 진정하게 그 경제 독립을 하고 그런 아이를 키우면 너무 좋을 텐데 부자가 되는 건 쉬워요. 네. 근데 공부 잘하는 건 어렵거든요. 근데 어려운 걸 택할지 저는 그게 이해가 안 가요. 오히려. 근데 진짜 말씀 주신 대로 아이들한테 공부를 시키고 조금 더 어려운 길을 선택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사실 이 주식이라는 게 좀 위험하다라고 인식을 하시는 분들이 여전히 좀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주식은 좀 도박이다. 이렇게 믿고 계시는 분들도 아직도 계시고. 그런 사람이 있다 그러면 심각하죠. 네. 근데 옛날엔 그랬다 치더라도 지금은 주식에 투자하지 않는 게 더 위험한 거예요.
주식은 도박이라는 게 아니고 그건 주식이라는 거를 우리가 가격을 맞추는 거라고 생각하니까 도박이에요. 네. 그러니까 가격이 막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맞추려고 하니까 도박인데 그게 아니라 도박은 시간에 투자하는 거예요. 기업에 투자하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투자의 성공은 어떤 종목을 고르는 그것도 중요할 수 있죠. 어떤 종목을 고른다든가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누가 더 일찍 시작했느냐예요. 그러니까 4살 때부터 시작하는 아이와 10살 때부터 시작하는 아이 차이인 거예요. 네. 근데 엄마들이 그걸 알아야 돼요. 그게 도박이 아니라 우리 아이가 부자가 만들려고 그러면 누가 더 빨리 시작했느냐가 관건인데 우리는 그 투자, 주식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거죠. 그 이번에 그 쓰신 책, 그러니까 부자 엄마 되는 법, 이 책에서 하루에 10,000원씩 S&P 500부터 사자 이렇게 좀 투자하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삼성전자를 그냥 한 번에 몰빵하는 거랑 뭐가 다를까라고 좀 질문을 한다면은 삼성전자가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우리 아이의 미래가 한 회사에 달려 있는 건 좀 위험하지 않아요? 그렇죠. 근데 S&P 500은 미국에 있는 기업 500개에 투자하는 거거든요. 한두 개 잘못되더라도 그 큰 잘못될 경우가 없죠. 그리고 S&P 500만 사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것도 코스피 200도 있고 코스피 200은 한국에 있는 200개 회사에 투자하는 거니까 네. 그 ETF라는 게 그게 굉장히 편리한 수단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10,000원도 투자할 수 있고 그러니까 꾸준하게 10,000원부터 시작해보자 그런 얘기죠. 그러면은 S&P 500하고, 그러니까 뭐 지금 지수랑 그리고 개별 주식이랑 비교를 한다면 일단은 뭐 모아놓은 지수나 아니면 ETF가 더 낫고, 그러면은 미국이랑 한국 주식을 비교를 한다면은 역시 미국 주식을 먼저 좀 우선해 둬야 되는 걸까요? 저는 반대로 생각해요. 저는 한국 주식이 오히려요. 네, 또 한국 주식은 이해하기 쉽고 네. 또 한 가지는 너무 싸요. 미국 주식에 비해서 한국 주식이 왜냐하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한국에 투자하면 안 된다 그런 게 많기 때문에 대부분 투자할 때는 그런 게 기회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엄마들이 그런 지혜가 있어야 돼요. 어떤 지혜를? 그러니까 남들이 다 좋다고 그럴 때 오히려 그게 위험하다는 거. 그래서 전부 미국 주식 하잖아요. 네. 근데 한국 주식 안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때 기회가 있는 거죠. 그런 게 이제 컨트롤이라고 그런 말을 써요. 그래서 반대로 생각하는 훈련이죠. 남들이 다 좋다고 하는 데는 대부분 좋은 게 아닌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 교육도 그렇고 투자도 그렇고 남들과 다른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훈련이 필요하죠. 근데 우리는 전부 한 방향으로만 하잖아요. 그렇죠. 전부 학원 가면 될지 알고 전부 뭐 하면 될지 알고 근데 좋은 결정은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래도 S&P 500 같은 지수가 좀 초보 투자자분들한테 좀 적합한 그러니까 이유. 코스피 200도 괜찮죠. 코스피 200도. 예, 한국 주식이고 그리고 네.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내가 무슨 종목 S&P 500을 사는 것도 괜찮고 코스피 200도 좋아요. 근데 어떤 거를 고르느냐가 결정되는 게 아니고 누가 더 일찍 시작했느냐가 결정돼요. 네, 사람들은 어느 걸 고를지 모르기 때문에 실천을 안 하죠. 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무조건 계좌를 열어야 되고 내일부터 실천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투자에 대한 두려움이 있으면 안 돼요. 투자에 대한 즐거움이 있어야지. 왜 두려움냐면은 막 그게 혹시 마이너스 되면 어떻게 될까 막 불안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왜 불안하죠? 나는 30년 후에 찾을 건데 우리가 30년 후에 그 돈 가지고 창업을 할 수도 있고 큰 부자가 될 텐데 길게 생각할 필요가 있죠. 그러면 뭐 ETF든 S&P 500이든 코스피 200이든 정했어요. 그러면 어머니들께서 실제로 계좌에서 좀 투자를 하려면 가장 먼저 체크해야 될 거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일단 계좌를 열어야죠. 네. 오픈부터. 네, 계좌를 무조건 열어야 되고 아이들 계좌도 있어야 되고 네. 엄마 계좌도 가능하면 연금저축펀드라는 좋은 제도가 있으니까 연금저축펀드 계좌를 먼저 여시는 게 좋아요. 네. 왜냐하면 세금 혜택이 있으니까.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그 아이하고 같이 얘기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엄마가 그냥 막 사주는 게 아니고 네. 아이하고 야 우리 저기 같이 부자 되는 그 여정을 지금 오늘부터 시작해 보자.
그래서 ETF가 있다는데 ETF가 뭔지 알아보자. 또 엄마도 잘 모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 아이하고 그런 대화를 하는 거예요. 같이 알아가면서. 그렇죠. 근데 그 아이가 이제 엄마를 리드할 거예요. 엄마 이게 좋아요. 이게 좋아요. 뭐 요새 AI가 좋다는데 AI에 투자하는 ETF가 있다 그러는데 엄마 여기 사볼까요? 그러면서 좋은 게 뭐냐면 아이하고 엄마하고 교감이 생겨요. 네. 주식이나 돈이 굉장히 좋은 그 매개체가 돼요. 아이들도 부자 되고 싶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아이하고 얘기해 되면 그 다음에 투자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고 아이가 기업에 대해서 알고 싶어하고 그러다 보면 나중에 그 아이가 직업도 금융권에서 찾을 수가 있죠. 근데 금융권에 있는 그 직업이 대부분 고소득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어렸을 때부터 이런 훈련을 시키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자연스럽게 이제 부자가 되는 길로 네. 갈 수 있게 근데 하는. 우리는 안타깝게도 한국에서는 그 젊은 사람들한테 앞으로 그 계획이 뭐냐 엄마한테 물어보면 대부분 굉장히 한정돼 있어요. 의사, 변호사, 그게 아니고 전문직. 예, 이렇게. 미국 같은 경우는 대부분 그 월스트리트 가고 싶어 하고요. 창업하고 싶어 하고 네. 부자가 되고 싶어 하는데 우리는 아직 그 단계가 안 간 것 같아요. 근데 그 중에서 특히 금융은 굉장히 기회가 많은 분야예요. 근데 그게 좀 바뀌기 위해서는 어쨌든 부모님과의 어렸을 때부터 이런 소통이나 그렇죠. 엄마가 이 금융 지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엄마가 없으니까 아이들한테도 잘못된 메시지가 가는 거고 아이들을 괴롭히게 되고 또 아이는 경쟁력이 없게 되고 그게 이제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어쨌든 아이들도 혼자서 좀 생각하고 원하는 거를 좀 찾아 나갈 수 있는 그렇죠. 기반을 마련을 해줘야 되는데 그 첫 단계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투자 계좌를 먼저 열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방금 연금 저축 펀드도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뭐 비용이라던가 뭐 세금 이런 문제를 좀 피할 수 있는 좀 현실적인 어떤 조언이나 이런 것들은 뭐가 있을까요? 연금저축펀드 자체는 이제 그 정부에서 만든 제도잖아요. 그래서 네.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이기 때문에 그 계좌는 반드시 열어야 되고요. 또 일반 계좌도 있으면 좋죠. 일반 계좌, 연금저축펀드는 그 계좌 이름이죠. 근데 네. 그 안에서는 개별 주식이 안 돼요. ETF나 펀드밖에 안 되니까. 네. 근데 이제 개별 주식에 투자하는 즐거움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쵸. 아이하고 어떤 주식 얘기를 한다든가 기업 얘기를 할 때 그러기 위해서는 일반 계좌도 열어서 예를 들어 저는 좋은 그 워런 버핏이 했던 것처럼 아이들하고 일생에 처음으로 우리 아이가 태어나서 첫 번째 주식을 뭘 사줄까 아이하고 의논한 것도 굉장히 멋있죠. 그렇죠. 예, 또 한 가지는 이제 아이가 점점 이 투자의 즐거움을 알게 되면서 용돈에 예를 들어서 용돈이 10,000원을 투자한다 그러면 엄마가 10,000원을 더해 주는 거예요. 매칭. 그러면 아이가 신이 나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투자의 세계로 들어오게 되고 투자의 세계라는 건 단순히 돈을 버는 게 아니라 인생을 배우는 거예요. 네. 기업을 배우고 언젠간 나도 이런 기업의 CEO가 되고 싶어 하고 언젠간 나는 이런 비슷한 기업을 창업하고 싶어야 되죠. 그러기 위해서는 어렸을 때부터 누가 더 빨리 시작하느냐가 결정적이에요. 그래서 가장 좀 경쟁력을 빠르게 가져갈 수 있는 방법이라고 좀 생각이 드는데 이게 정보의 바다에서 기업을 고르는 안목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이제 막 시작하려는 뭐 부모님들도 그렇고 아이들도 그렇고 초보자분들이 꼭 키워야 되는 안목 딱 한 가지만 꼽는다라고 하면 뭐가 있을까요? 근데 제가 이런 말을 하면 믿을지 모르겠지만 네, 주식 투자는 전문가가 없어요. 네, 사람들은요 굉장히 특별한 지식이 있어야 되는 걸로 알아요. 근데 전혀 그렇지 않고 철학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전문가, 그러니까 저 사람,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나는 초보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초보가 아니고 내가 전문가예요. 단순히 얘기하는 게 다만 용어가 좀 어렵고 네, 좀 여러 가지 좀 거기서 나오는 주식에 관한 그런 이론적인 게 좀 어려워 보이는 거지 절대로 그런 게 아니고요. 충분히 내가 그 좋은 주식을 찾을 수 있어요. 이게 정보가 너무 많잖아요. 네. 대부분 쓸데없는 정보예요. 미국의 뭐 이자율이 어떻게 돼 있고 뭐 인플레이션 나하고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주식 고르는 때는 그러니까 길게 봤을 때 시간이 조금 지나고 보면은 돌아보면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어떤 주식 고를까 굉장히 상식적이죠.
어떤 회사 내가 갖고 싶은 회사죠. 네. 예를 들어서 내가 매일매일 맥도날드 가는데 애들하고 야 맥도날드 주인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맥도날드 주식 사보자. 그게 투자예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너무 어렵게 생각하죠. 막 이자율이 오를 때는 어떤 주식이 좋고 뭐 이거는 뭐고 너무 복잡해요. 네. 근데 아이들하고 그런 쓸데없이 복잡한 얘기 할 필요가 없어요. 야 우리가 갖고 싶은 회사가 뭐가 있을까? 굉장히 간단하잖아요. 네. 사람들은 멀리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맥도날드 주식 꾸준히 샀더니 이 아이가 점점 그 회사에 관심을 갖게 되고 이 회사가 돈을 얼마큼 벌게 됐고 이 회사가 맥도날드가 어떤 문제가 생겼고 그걸 알게 되는 거죠. 제가 초등학교 가서 강연했는데 깜짝 놀랐어요. 어떤 초등학생 아이가 나한테 질문하는데 자기는 저기 그 어렸을 때부터 비행기에 관심이 많았대요. 그래서 네. 자기는 비행기에 엔지니어가 되고 싶대요. 그래서 너무 놀라운 질문을 받았어요. 근데 그 아이가 뭐라 그러냐면 저는 보잉사에 대해서 나만큼 아는 사람 없어요. 그러는 거예요. 초등학생이요? 네, 고등학교 6학년인데 자기는 보잉사에 대해서 모든 걸 사사시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새 보잉사가 문제가 많잖아요.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게 제가 원하는 답이에요. 어렸을 때 꿈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내가 그 비행기 엔지니어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회사를 알아야 될까? 보잉이라는 회사를 알게 됐고 보잉 회사가 왜 문제가 있는지 그러니까 제가 너무 놀랬죠. 그게 제가 원하는 거예요. 그냥 그냥 학원 가서 구형수 잘하는 거는 이제는 그런 시대는 갔어요. 그냥 이론적인 교육만 받는 게 아니라 실제로 내가 좋아하고 아, 그럼요. 그리고 내가 먼저 알아보고 돌아가는 상황을 파악하고. 그러니까 그 아이는 얼마나 행복해요. 그렇죠. 네. 근데 그 아이는 자기가 하고 싶어서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설명이 필요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아이한테 너 보잉사 주식 샀니? 그랬더니 아직은 안 샀어요. 그래서 보잉 주식을 사야 된단다. 그런 얘기 했죠. 그러면은 이게 사실 아이랑 같이 투자를 할 때는 좀 수익률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고 수익률은 중요하지 하셨어요. 않아요. 근데 사실 이게 좀 이론적으로 공부하게 되고 좀 투자를 하면서 행복하지 않게 되는 경우가 수익률, 숫자에 집중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거는 아주 낮은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뭐 5만 원 주고 샀는데 4만 원 됐다고 실망하고 또 6만 원 되면 좋아하고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내가 얘기한 것처럼 누가 일찍 시작하느냐, 누가 더 오래 투자하느냐가 결정져요. 좋은 주식은 올라가게 돼 있어요. 시간이 지나면. 네. 그걸 기다리는 거지. 내가 그거를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도박처럼 되는 거죠. 근데 그러면은 사실 길게 기다려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중간중간 변화하는 뭐 인플레이션이나 뭐 외부적인 문제들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셨는데 그 안에서 그래도 좀 체크를 해봐야 될 부분들이 있고 제일 중요한 거는 그거죠. 제일 중요한 게 경영진이에요. 경영진. 네, 내가 만약에 보잉사를 샀다. 네. 그럼 보잉사가 경영진이 어떤 행동을 하는지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 사람들의 비전은 뭔지. 우리가 테슬라를 사게 되면 테슬라 일론 머스크라는 사람 보고 사잖아요. 네. 빌 게이츠를 보고 사든가 그런 거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꿈을 심어주는 거예요. 주식 투자라는 거는. 그러니까 가격이 뭐 이거 얼마 사서 얼마 올라갔다는 거는 아무런 의미가 없죠. 네. 그게 아이들이잖아요. 그렇죠. 아이들이 만약에 100만 원 투자했는데 150만 원 됐다고 해서 그렇게 기쁠 일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100만 원이 200만 원이 되고 200원이 300만 원이 되고 아이가 꾸준히 투자했을 때 그게 나중에 큰 돈이 되는 거를 배우면 되는 거지. 그 타이밍을 맞추려고 그러고 막 그 가격을 맞추려고 하는 순간 그때부터 도박이 되는 거죠. 그럼 그 가치를 어떻게 좀 이해시킬 수 있을까요? 아이들한테.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약간 테크닉이 필요하죠. 이 회사가 1년에 얼마 버는지. 그러면 이제 그 지식도 생기죠. 이 회사에 그 재무제표 있는 것도 알아야 되고. 네. 그러면 이 회사가 1년에 매출이 어떻게 되고 있고 매출이 줄어들고 늘어나고 있는지. 그렇게 어려운 컨셉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이가 이제 이 회사의 대략적인 가격이 어떻게 되는지, 시가총액이 어떻게 되는지, 이 회사가 최근에 어떤 이슈가 있는지 다 볼 수가 있거든요. 도박하고 다른 게 도박은 완전히 100% 운에 맡기는 거잖아요. 네. 주식은 내가 그런 인포메이션이 있잖아요. 이 회사에 대해서 간접적으로 알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렇죠. 배당을 얼마큼 줬는지, 이 회사가 매출이 어떻게 됐는지,
매출이 줄어들고 있는지 늘고 있는지 너무너무 재밌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이걸 알게 되면 우리 대한민국은 훨씬 더 경쟁력 있는 나라가 되죠. 근데 예를 들어서 아시아 중에서도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이게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싱가포르는 1인당 GDP가 8만 불이에요. 어. 우리 한국도 금융을 알아야 되는데 우리는 자꾸 똑똑한 아이들이 그런 그 노동으로 하는 직업만 좋아하잖아요. 그쵸. 자본이 일하게 하는 직업을 미처 중요성을 모르는 거죠. 그래서 엄마가 깨워야 돼요. 엄마가 깨워서 엄마가 정말로 훌륭한 그런 그 철학을 갖고 있으면 아이가 저절로 부자가 됩니다. 근데 이게 또 항상 투자를 먼저 시작해서 길게 가져가는 그런 전략을 좀 항상 말씀을 강조를 좀 해주시는데, 근데 이 돈은 여윳돈으로 해야 되는 거잖아요. 급한 돈으로 하면 안 되고. 근데 사실 이 부모님들이 아이 교육비 들어가죠. 그리고 뭐 이 현생을 또 유지하는데 대출 금도 갚아야 되죠. 그러니까 여윳돈이 잘 안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윳돈이 안 생기는 이유를 내가 알죠. 뭘까요? 우선순위가 부자가 되는데 우선순위가 아니에요. 가난하게 되는데 우선순위가 있는 거예요. 카드빚이 늘어나고 사교육비가 늘어난다는 얘기는 네, 부자가 되는 길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엉뚱한 데 돈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교육비나 뭐 대출 부담 이런 것들 안에서도 어쨌든 여윳돈을 만들기 위한 첫 단계, 첫 걸음. 그러니까 돈 뭐가 생기면 될까요? 제일 먼저 어디서 써요? 바로 주식으로 가나요? 그렇죠. 어, 돈 생기면 아이들하고 투자하는 거에 먼저 가고 나서 나머지 쓰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우선순위에서 밀리죠. 어, 학원비 먼저 내죠. 그렇죠. 그죠? 그러고 나서 맨 마지막에 돈이 없으니까 나는 여윳돈이 없어서 투자 못해. 그거는 이제 잘못된 길로 계속 그 늪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 미국에서 많이 쓰는 게 너부터 페이해라. 제일 중요한 게 너 아니냐. 그러니까 돈 생기면 너부터 페이해라. 너부터 지불해라.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돈 월급이 만약에 200만 원 나왔다. 20만 원은 무조건 나의 노후를 위해서, 우리 아이의 노후를 위해서 투자하고 나서 나머지 소비를 해야 되죠.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투자처가 우리 그 주식만 있는 게 아니라 뭐 부동산도 있고 많잖아요. 그러면은 뭐 주식이나 부동산 이런 투자처를 생각을 했을 때 어느 정도의 비율로 좀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하는 게 100% 주식이죠. 부동산은 아예 아니 아이가 무슨 부동산을 사요? 하루에 10,000원씩 든든하잖아요. 하루에 10,000원씩 부동산 살 수 있어요? 어렵죠. 네. 그리고 부동산은 이 다음에 아이가 이제 40살 됐을 때 사도 돼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로 좀 지적되고 있는 게 부동산 비중이 너무 높다는 거잖아요. 높은 정도가 아니죠. 네. 80%예요. 그러니까요. 그러면은 그래도 어쨌든 부동산이 더 안전한 자산이다라는 인식이 천만에. 한국에는 천만에. 좀 갖춰져 있는데 그것도 편견이죠. 그것도 편견. 편견이죠. 주식은 매일매일 가격이 변하니까 네. 위험해 보일 뿐이에요. 부동산은 가격이 매일매일 안 변하죠. 네. 잘 모르죠. 그렇죠. 그러니까 실감이 안 나는 건데 주식은 막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니까 저거 위험한 거야 그렇게 판단하지만 네. 절대로 주식이 더 위험하다는 거는 잘못된 편견이에요. 그리고 또 이제 이게 아이들의 성장이나 부자 만들기 이것도 중요한데 우리나라에서 또 가장 걱정이 되는 게 은퇴 후에 이제 노후 요 문제일 것 같아요. 근데 은퇴 후에 돈이 나올 구멍이 없다면 공포 그 자체다 이렇게 또 말씀을 하셨는데 노후 준비는 그러면 언제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일찍 할수록 유리하죠. 근데 대부분 안 하죠. 네. 네, 그래서 미처 안 했는데 나중에 할 걸 대부분 그렇죠. 그럼 그때가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제일 빠를 때일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그 깨닫는 게 중요해요. 라이프 스타일을 바꿔야 돼요. 아까 얘기했듯이 내가 내 소비가 어떤 소비를 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내가 그 미래에 나를 위해서 얼마큼 나한테 투자하고 있는지. 투자라는 거는 내가 주식이라든가 그런 데에 내가 얼마큼 준비하고 있는지 그래서 점검할 필요가 있죠. 근데 대부분 점검 안 하죠. 그렇죠. 그냥 생기면 돈 쓰고 놀러 가고 하다 보니까 항상 카드 빚 갚아야 되고
그러다가 보니까 아이 어떻게 되겠지 하다가 나중에 40대가 되고 50대가 60대가 됐을 때 그때는 이미 시간이 없죠. 그렇죠. 돈이 일하려면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네.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부자는 누구나 될 수 있다.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근데 그 시간을 지나면 이미 돈이 일할 시간이 없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면은 사실 늦은 때는 없는 것 같아요. 또 나의 인생에서 가장 빠른 시기가 또 지금이니까 그냥 지금 행동하면은. 그럼요. 그러니까 당장 바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왜 우리가 돈이 없을까 잘 따져보면 굉장히 잘못된 소비가 있어요. 그쪽이 사교육비가 제일 큰 문제고요. 네. 또 굳이 자동차가 필요 없는데도 자동차를 타고 놀러 다닌다든가 굳이 없어도 되는데 자기도 모르게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걸로 착각하니까 막 소비를 하다 보니까 당연히 월급쟁이들은 돈이 모자랄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세금 빼고 그러다 보면 난 돈이 월급이 너무 많아서 문제야 이런 사람 하나도 없죠. 네. 그러니까 그 소비를 어떻게 그러니까 소비 중에서 내 우선순위가 뭔가를 다시 정해야 돼요. 내 우선순위를 해야 돼요. 그리고 카드 같은 건 가능하나 이제 막 봐서 없애야 되는 거고요. 그럼 대표님은 신용카드 안 쓰시나요? 있죠. 그렇지만 거의 안 써요. 네. 네, 그 체크카드 쓰죠. 음. 그러니까 가능한 한 소비할 필요가 없죠. 네. 그냥 처음부터 소비에 대한 관리를 하는 것부터 시작을 하는 그렇죠. 거고, 네, 투자에 대한 고민을 하는 그렇죠. 것도. 그러니까 돈을 다스리는 거거든요. 네. 근데 대부분 돈의 노예가 돼요. 돈이 없으니까 그래서 카드도 들어오니까 또 카드값 갚아야 되지, 또 이자 나왔지, 그러니까 또 돌려막아야 되지, 또 여행을 가고 싶지. 그러니까 돈이 나를 다스리게 돼요. 끌려다니는 네, 거죠. 네. 내가 돈의 주인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건 아니다, 좀 맞다. 이걸 어떻게 투자해야 된다. 우선순위가 어디다. 그걸 결정해야 되죠. 한번 이렇게 좀 짚고 넘어가는 시기가 계속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엄마의 투자 철학이 곧 아이의 경제 교육이라는 말에 사실 좀 가장 공감을 했어요. 그럼 대표님의 철학을 요약하자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요. 당장 시작해야 되는 건 당장 계좌 열어라. 지금 당장. 생각하지 말고 액션. 무조건 오늘부터 부자 되게 하자. 액션이에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좋은 얘기 들었어요. 그리고 액션이 없어요. 그래서 요새 이제 계좌 여는 게 너무 쉬워요. 네. 온라인으로 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도움이 필요하면 주위 사람 일단 계좌를 빨리 열어야 되고요. 오늘부터 10,000원씩 시작하고 아이하고 얘기하고 그다음에 사교육 정말로 가능한 한 끝내는 게 좋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그 아이가 굳이 공부 잘하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을 해야 돼요. 부자 되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부자 되는 건 쉬워요.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근데 공부 잘하는 건 어렵죠. 더 쉬운 길을 선택을 하자. 그렇죠. 네. 결국 부자 되기 위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 아이 공부 잘하는 것도 그냥 부자 되기 위한 거잖아요. 근데 그 순서가 바뀌면은 아이도 불행해지고 아이가 부자가 안 되겠죠. 알겠습니다. 지금 당장 시작해라. 이렇게 좀 정리할 수 있겠네요. 알겠습니다.